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크리스찬 아이의 오영택 목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로 불리는 러시아의 서쪽과 유럽의 동쪽에 위치한 동유럽 국가입니다. 면적이 한반도의 3배 가까이 되는 꽤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로루시, 그리고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열린 러시아 소치에서 아주 가까운데요. 흑해연안을 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끼어 있어서 수백 년간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20세기에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소속되어 있다가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아픈 역사의 영향으로 유럽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서부는 반러시아 성향이 짙고 친유럽 성향의 민족주의가 만연한 반면 이주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동부는 친러시아 성향이 확고합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동서지역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유럽연합 가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축출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푸틴의 압력으로 유럽연합 가입을 유보하자 지난해 11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지요.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닷새 동안에 100명 가까운 시민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대량 학살에 이르렀고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하고 수도 키예프를 떠나 러시아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우크라이나 관할 지역인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연안에 위치한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관할이지만 자치주의입니다. 친러시아 성향이 짙은 동부 지역에 속한 반도지요. 그런데 이곳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붙을 태세로 긴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인 소련 지도자 후르시초프가 우정의 선물이라며 당시 크림주의 관할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당시는 같은 소련 안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크림반도의 관할권은 우크라이나 독립국으로 넘어갔고 대신 자치권을 인정받는 자치공화국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매우 중요한 인접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인접한 구소련 출신 독립국가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더 중요한데요. 크림반도가 바로 흑해 북쪽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흑해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에 있어서 흑해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고 바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항로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이런 요충지이기 때문에 1853년 나이팅게일이 활약했던 그 유명한 크림 전쟁이 발발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소련과 독일이 무려 4만 5천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격돌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크림반도에는 지난 2010년의 협정에 따라서 2만여 명의 러시아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현재도 16,000명의 러시아 군대가 이미 크림반도에 진군해 있는 상황이랍니다. 크림반도에는 소위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같은 친러시아계의 우크라인이 아니라 아예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마련된 셈입니다. 러시아인이 많다는 것을 활용해서 향후에 최대한 대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군사훈련을 통한 무력 시위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긴장은 다소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다행입니다.
크림반도 파견 병력은 그대로 주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던 군대는 푸틴의 명령으로 철수해서 일단 전란의 위기는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계속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러시아와 유럽연합 사이에 경제적 영향력이 있기에 러시아에서도 군사적인 개입을 쉽게 감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독일이 우크라이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선발팀이 현지로 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민중의 저항이 아니라 쿠데타로 인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압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조사단의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출구 또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유혈 사태에 애도하며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